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국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쟁도 뚫고 올라가는 우리 시장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자,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등락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우리 시장 하락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4%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7,400선이 깨지고 내려가는 일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걸 또 말아올리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강보합권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7,763포인트로 장을 막았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가량의 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게 급락세를 보이다가 사이드카가 좀 걸리더니 무려 4% 넘게 급등해서 오늘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죠. 자, 일단 1000포인트 거의 코앞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에서 외국인이 24거래를 연속해서 매도세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2조 가깝게 물량을 출하해낸 외국인.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 외국인 오늘 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 체크. 자, 오늘은요 반도체 투톱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냥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 낙수 효과를 모두 다 소부장 쪽에서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관세청에서 오늘 6월 1일에서 10일 수출입 데이터 현황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9%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판 쪽에 있어서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장비 AI 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소부장단 종목들이 엄청나게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벌써 3거래를 연속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네. 드디어 네. 코스닥 시장에서 만의 사이드카가 좀 걸렸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는 거의 20% 넘게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네. 좀 요즘 이번 주 내내 조금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니까 확실히 좀 소부장단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네. 진짜 드디어 코스닥의 시대가 온 걸까요?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투톱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소부장단에서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전공정,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흐름 그대로 시장에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단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에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어제 낙폭을 좀 만회를 해주면서 시장 다시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흐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 이대로 이어가면 다음 주 시장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동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변동성 없이 그래도 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 시장 다시 회복세 차츰차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럼 글로벌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시작을 해서요. 장중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 미증시 다시금 좀 전쟁 이야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CPI 컨센서스 또 부합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겠다, 보복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시 유가가 소폭 상승하며 브렌트유 같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미증시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소폭 나와주고 있지만 미증시도 좀 회복을 해줘야 우리가 더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 오늘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전일 1.9% 하락, S&P 500 1.6% 하락, 나스닥 2.0% 하락하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출발이 되었는데요. 5월 C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하루 크게 상승하고요. 하루 크게 하락하고 계속 이러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시장이 좀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레버리지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단일 종목이 출시된 그 기업들이 쉬어가니 다른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좀 검토하겠다라는 좀 호재도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지 체크해보면서 시장 보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이후뿐만 아니라 3월 이후부터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이제는 누가 잘 이용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도주 계속해서 잘 잡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주는 굉장히 커요. 일단 AI 사이클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당연히 반도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통신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통신과 함께 우주항공도 잘 보시고요.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스피어가 상한가를 또 도달을 했습니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X에 실제로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이미 전해져 있던 그런 기업이고요. 오늘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금요일 내일장 미국 증시에서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스페이스X 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연준의 26년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CPI가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움직임이 바뀔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가 금리 인상하면은 이제 주식 잠깐 쉬셔야 된다. 주식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고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잠깐 포지션을 정리하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나왔을 시에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지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좀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안감으로 인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덜 나타났지만 월요일에는 코스피가 8% 빠졌고요. 또 화요일에는 코스피가 8% 올랐죠. 그래도 아직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박스권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요. 7,500포인트, 8,000포인트 잘 체크하시고 내일도 좀 보합권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8,000포인트를 좀 뚫어내주고 제가 이번 달 말까지는 9,000포인트 정도 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3%,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7,500선은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8,000포인트가 지금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포인트를 다음 주 중에는 좀 뚫어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월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월봉 보시면 제가 정고점은 뚫어내줘야 이제 7월 달에도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지금 차트가 보시면 양봉 그리고 음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음봉이 양봉으로 좀 전환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좀 조정을 받은 상태로 마감이 될 시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두 가지 시나리오 가져가시면서 이번 달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까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향성. 지금은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잡히질 않았죠. 하루는 8% 하락하고 하루는 상승하고 뭐 상승을 하겠다는 건지 하락을 하겠다는 건지 조정을 받겠다는 건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잘 버텨내신 거 정말 잘하신 거고 다음 주면 이제 방향성이 다시 잡힐 거니까 다음 주까지만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방향성이 다시 어떻게 잡혀주는지 우리 반도체 단에서 어떤 호재들이 나와주는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큰 흐름으로 항상 보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셔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장 대응 좀 함께 하고 싶다, 시장의 흐름 편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후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공부까지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레이딩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이 반도체 쌀알이라고 불리는 이 MLCC 쪽에서 네. 전문가님이 사막 콘덴서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종목을 최근에 알려주셨는데 네. 이 종목이 오늘 또 굉장히 잘 갔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에서 더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서도 단기 트레이딩까지 함께해서 수익을 더 추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니 어떤 히든 종목이었길래 이렇게까지 좀 잘했는지 자리까지 함께 좀 살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시장을 보실 때 주도주 중심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종목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는 흐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7월 달 이후로 충분히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나 그런 단에서 먼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좀 지수도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지금은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뭐 삼성전기 그리고 사마콘덴서 같은 MLCC 관련주들 정말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주가가 거의 6만 원, 5만 원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빠져도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도 그 종목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그 종목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또 이런 좀 하락에서 좀 딛고 올라오는 시장에서 바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시장은 좀 무너질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먼저 준비하는 사람, 먼저 대응하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계속적으로 쌓아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 그럼 오늘 수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달에는 550% 가량의 또 수익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코스닥 종목들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통신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또 상승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통신 하락해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침체가 돼서 그렇지 뭐 종목들,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뭐 코스피는 하루 상승할 때 8%씩 상승을 하는데 그 외 코스닥 종목들은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의 문제이지 기업의 문제나 뭐 코스닥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2부제, 뭐 3부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무언가가 나오면 일정 같은 게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말 AI 사이클 안에서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쌓아나갈 수 있는 기업들, 그렇지 않은 기업들 좀 나눠서 좀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좀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충분히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근거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당국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이야기를 꺼내 들었던 게 지금 레버리지 때문에 좀 수급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레버리지 검토에 들어가겠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제가 코스닥 종목들로 계속 좀 트레이딩을 이어왔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하루 만에 그리고 이틀 만에 뭐 2연상, 2일 연속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을 쌓기 굉장히 쉬운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코스닥 들고 있으면 사실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반기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5월 달은 이렇게 수익을 잘 쌓으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6월 달 진행 중이죠. 6월 달에 주도주 많이 들고 계실 텐데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것은 제가 좀 빠질 때마다 잘 체크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현대차 좀 전에 저희 가족분들 말씀드려놓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쟁 때도 45만 원까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시장을 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현대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하시고 나서 시장이 조금 밀리면 SK하이닉스 물렸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물렸다고 표현하시면 다른 거 매매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반도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고요. 코스닥도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겁먹지 마시고 이번 주만 잘 버텨보시라고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적으로 방송에서도 이틀 전에 금빛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마콘덴서, 이 사마콘덴서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데요. 저는 오늘 오전에도 이 종목 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가족분들 오늘 이 종목은 17% 제가 좀 일찍 원고를 작성을 했어요. 17%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저희 12% 이상의 수익을 챙기면서 좀 이렇게 전량 매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이번 주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종목을 잡아놨더라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면 전량 매도하고 만약에 다음날에 더 올라갔어. 그럼 배 아프잖아요. 그럼 내일 팔 걸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차피 내가 매도한 건 내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어떤 걸로 수익을 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수익은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 수익은 챙길 수 있을 때 잘 챙기면서 좀 포트폴리오 원활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사마콘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콘덴서는 제가 이틀 전에 딱 방송에서 11만 8,500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자리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이때 자리 체크하시면 이렇게 딱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또 시장이 밀리면서 이런 또 음봉을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종목들 보실 때 양봉, 음봉 보지 마시고 그냥 흐름 정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MLCC 소부장 관련주들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주면서 사마콘에서 17% 제가 드린 매수가도 이상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고 저희 가족분들은 12% 넘는 수익률을 챙기면서 오늘도 또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종목들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 앞으로도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어딜까 정도를 좀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한미 반도체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아서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볼 거다. 나는 반도체만 무조건 잡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적 확인하고 기업들 체크하시고요. 다음 종목 SK텔레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와 동맹 협약을 맺다라는 그런 소식 속에서 또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도 이렇게 같이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얻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번 달까지는 좀 이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주들로 좀 수익을 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차피 다음 달 되면 뭐 통신, 우주항공 이렇게 쭉쭉 돌 수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면 갈 업종들은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소부장주 그리고 통신주 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SK텔레콤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15%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탄탄한 기업들 잘 체크하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노인스트루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바닥에서 좀 터닝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2,380원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 가족분들 지속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서 이 종목으로도 많은 수익을 쌓았었고요.
있고요. 제가 통신, 코스닥 종목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통신은 사실 코스닥 안에서도 좀 대장 업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머큐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도 통신 관련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종목들 상승할 때 못 간 것들이 추후에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종목 7,550원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10% 상승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 이노인스트루먼트, 대한광통신, 머큐리 같은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쌓았고요. 심지어 3월 달에 모든 종목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빠질 때도 통신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좀 크게 보셔야 이런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시세를 받아가고 있구나. 이런 업종에 수급이 쏠리고 있구나. 좀 알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이 파란불을 뜨고 있어서 이 종목들 언제 올라가지? 이걸 보시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서 이걸 만회해야 될까? 이게 올라오기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으로 만회를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예요.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시점이니까 조금만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시장 회복세 같이 따라가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광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도 한번 상승했을 때 정말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었죠. 대한광통신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큰 상승세 이어나갔던 그런 통신주 중 하나인데요. 이 광전자도 계속적으로 좀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신주들 강하게 상승할 때는 광전자나 빛과전자, 대한광통신 이런 것들이 강하게 먼저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광전자는 이제 코스피 빠질 때 당연히 코스닥도 같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모아가야 되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께 10,000원, 1,400원 사이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이날까지 코스피가 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틀 만에 15,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50%가 이틀 만에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의 매력이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 때는 코스닥 종목들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광전자도 이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통신주 중 하나입니다. 네, 빛과 전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전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빛과 전자 같은 경우 시장에 눌릴 때 정말 하루에 10%, 20%씩 빠졌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좀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만큼 통신주들도 다시금 추세 전환을 하려고 좀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빛과 전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5,200원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저희 가족분들과도 당연히 이 종목으로 굉장히 1,000원대, 2,000원대부터 트레이딩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빛과전자도 5,300원 또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6,200원, 6,300원 18% 이상 구간 전량 매도해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실 대형주로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이 이제 막 잘 움직이기 시작하지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궁극적으로 이런 수익을 내시려면 7월 달부터 코스닥 시장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빗셈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셈전자도 이제 빛과전자와 함께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이 직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었고 이 종목으로도 저희 가족분들도 이렇게 수익까지 내면서 계속적으로 통신의 순환매 사이클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우리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컴퓨터 그리고 통신주로 같이 묶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우리로 14%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저희 가족분들 이렇게 또 수익을 달성하면서 이렇게 통신주로 계속해서 좀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지만 계속적으로 수익을 쌓았다. 자, 두산테스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데 지금은 다른 것들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은 시세를 좀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두산테스나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가족분들 13만 원대부터 좀 트레이딩을 이어왔습니다. 13만 6,500원 이하 체크해주세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산테스나 최대 17% 구간 전량 매도해주세요. 이렇게 소부장주도 사실
이틀, 3일만 잘 끌어오시면 종목들 잘 잡아 놓으시면 이런 수익률 뭐 이틀, 3일 만에도 좀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면 또 어떤 이유로 또 변동성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은 그때그때 잘 챙기면서 다시 타점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 좋을 것 같고요. RF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대장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추세 전환을 해주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19% 상승을 해주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미래셋 벤처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 벤처투자 오늘 소폭 또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저는 뭐 10,000원대부터 트레이딩을 이어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22,000원대부터는 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전량 매도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미래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도 드렸었고 뭐 미래셋 벤처투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리벨리온이라는 정말 기술력이 좋은 그런 기업에도 투자를 미리 해놓은 그런 기업입니다. 뭐 창투사 관련 기업이고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재료 소멸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미래셋 벤처 투자가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매매를 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좀 흐름을 나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 방향성은 어떤지 그 정도는 좀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미래셋 벤처 투자 이렇게 한 종목으로 뭐 200% 넘는 그런 수익률을 좀 챙겼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때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100원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 타점이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종목으로도 단타하기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또 매수세가 많이 붙어주었던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으로도 한 종목으로만 뭐 200% 넘게 또 수익을 챙겼었고 우리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입니다. 이제 통신 관련해서 굉장히 잘 움직여주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할 때 이제 막 치고 올라올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박스권에서 좀 매집이 되어가고 나서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방송에서 말씀드린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30%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우리네 12,500원에 저희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16,000원 27% 이상 전량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챙길 수 있을 때는 좀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챙기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에이스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통신주로 말씀드렸고 우리네과 같이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이 좀 나와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박스권 계속 깨지 않고 뭐 흐름 자체도 유효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 나우아이비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도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 또 달성을 했고요. 저희 가족분들도 이 종목으로 또 단타까지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활발하게 돌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대한광통신 뭐 다들 아시다시피 1,000원대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으로도 수익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60만 원을 깼죠. 제가 오늘 마감 때는 좀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좀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이 현대차는 분명히 지금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했어도
올라올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45만 원까지 좀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날에 코스피가 정점을 찍었을 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주도주들 팔지 않았고 결국에는 끌고 가서 이 종목으로 뭐 38% 그리고 50% 이상의 수익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잘 깔고 가셔라 말씀드리면서 네, 이번 주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요. 변동성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클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방향성이 잡히면 매매하시기 조금 나은 시장이 좀 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잘 견뎌내셨고 내일까지 시장 같이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색기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드디어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정말 디데이 원입니다. 네. 이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상한가 직행하는 등 굉장히 좀 기염을 토해내는 일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장 직후도 굉장히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좀 대거로 포착을 해냈던 게 이 검색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검색기인지 함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또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사실 당일 종목을 보실 때는 거래량이 좀 아침부터 잘 붙어주니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을 보셔야겠죠. 이 금빛 검색기는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종목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당일의 주도 종목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이렇구나까지 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금빛 검색기 저희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 변동성 장세 좀 이겨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금빛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면 되고요. 저희 그럼 금빛 검색기 소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빛 검색기는 거래 대금이 2천억 이상 붙어준 당일의 주도주들 추출을 해내주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일 미국 증시 급락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제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다가 이제 차츰차츰 우리 지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전쟁 불안감 때문인지 오전에는 흥구석유나 흥하해운 같은 전쟁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고요. 스피어는 스페이스X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다. 미국 우주항공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제 스페이스X가 얼마 상장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반도체 소부장 주들까지 좀 거래량이 2천억이 넘은 시점에서 잡아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침에 잡힌 종목들 중에서 제가 5가지 종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상승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차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는 이제 정유 관련주죠. 미국의 이란 타격 예고에 국제유가 브렌트유, WTI 모두 좀 상승이 하면서 오늘 정유 관련주들 아침에 살짝 튀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흥구석유 오늘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빛 검색기가 9시에 추출을 내주었고요. 9시에 12,970원에 추출이 되어준 뒤에 이렇게 1분 만에 5%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전쟁 관련주들 한 번씩 튀어주는 거 어떻게 체크하냐 하시는 분들 그냥 금빛 검색기를 통해서 거래량이 잘 잡히는 이런 종목들 알아가시면 되고요. 스피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는 우주항공 관련주고요. 미국 우주항공 기업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다. 특수합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굉장히 큰 부각을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노즐용 특수합금뿐만 아니라 로봇 에너지 시장까지 확장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추후에 뭐 같이 묶여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겠죠. 스피어 오늘 상한가 또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좀 일찍 작성했는데 오늘 금빛 검색기가 9시부터 이 종목이 또 거래량이 잘 붙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을 내주었고요. 그 이후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다. 추가적으로 20%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스피어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부터 거래량을 체크하고 또 금빛 검색기가 추출해 내주었고요. 다음 종목 흥하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해운 관련주죠. 전쟁 관련해서 이제 해운 관련주들이 한 번씩 뜨는데요. 제점화 불안감으로 흥하해운 상승을 했고요. 이제 전쟁이 부각되면 운임료
이제 비용이 상승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 가끔씩 상승하는 모습, 전쟁이 재점화될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상승 안 하는 게 좋죠. 다른 것들 다 밀리니까요. 전쟁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1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에 1950원에 55원에 추출이 되었는데요. 9시에 추출되고 나서 5분 만에 단 5분 만에 10%라는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잘 붙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빛 검색기가 추출을 내주었고요. 다음 종목 SK 이터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해상풍력 관련주고요. 에너지 관련주로 크게 또 분류가 되겠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해상풍력에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또 상승세를 관련주들 보이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그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KKR가 손을 잡고 그룹 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편에 나선다라는 소식 속에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의 상승세를 지속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SK 이터닉스 바닥에서 터닝을 강하게 한 뒤에 21%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9시에 49,800원에 이 종목 추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6분 만에 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시장이 하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잘 붙어주었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들 상승하는 것이 많았죠. 그런 종목들 잡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단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검색기를 통해서 나는 좀 단타 연습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금빛 검색기 다 참고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솔트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웨어는 오늘 18% 넘게 상승했습니다. AI 관련주로 바닥에서 강하게 터닝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9시에 4,700원에 추출이 되었고요. 갭 뜨고 시작했지만 9시에 추출이 된 뒤에 9시 5분에 5분 만에 10%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국내 증시에 좀 불안감이 맴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잘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잘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들 금빛 검색기가 다 잡아주었고요. 장 후반에는 반도체 소부장 주들까지 또 거래량이 잘 붙어주는 시점에서 잡아주었는데요. 이 검색기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 당일의 주도주들 거래량 내가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 없이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도 검색기 사용해서 이런 종목들 좀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이 검색기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전문가님 함께 불러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드디어 히든 종목이 됐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으로 굉장히 좀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좀 내주셨단 말이죠. 네. 이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다음 종목 준비가 됐을까요? 네, 다음도 이제 반도체 관련 주고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 1% 상승 중이고 S&P 500 선물 또 0.7% 상승 중이네요. 오늘 미장도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은 좀 안심하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그럼 금빛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빛 종목은 대덕전자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소캠 관련주입니다. 대덕전자는 기판판과 인상 효과 2분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 속에서 이제 오늘도 또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 제가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로 짧게 수익 내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깔아두시고 코스닥 종목들로 추가로 더 큰 수익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시장 이제 회복 잘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잘 내가 이겨내고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감이 156,800원 정도에 되었는데요. 저희 한번 바로
매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만 7천 원부터 15만 8천 원 이하 체크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6만 7천 원, 손절가는 14만 7천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선물도 어느 정도 반등해 주고 있고요. 동시만기일 이후로는 시장 터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내일까지 잘 보내시고 저희 다시 시장 대응 기쁘게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